지난 15일이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당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당의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6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을 보였습니다. 낙선자인데도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것이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아직 낙담하기는 이르죠. 상급심에서 무고함을 또 입증해야 되고 그런 법리를 통해서 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내 제1당으로서 국정을 주도하는 제1당으로서 흔들림 없는 국정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아주 신이 났죠.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좋지 않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유죄가 선고가 되니까 그게 김건희, 명태균과 무슨 관계가 있는 양 국민의힘은 굉장히 신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유죄와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서로 각각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명태균은 국정을 농단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 앞으로 어떻게 이 수사가 진행될지 매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사법살인이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거짓말 한 적 없습니까? 어떤 토론회에 나가서 만약에 팩트가 잘못된 말들 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완전히 틀린 말도 한 가지도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1당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하고 다른 국회의원이나 지금 당선돼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무 짓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아닌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윤석열은 수많은 거짓말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가지수가 2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나중에 결국은 다시 다 끄집어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겼다, 아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을 검수완복으로 내가 회복시켰기 때문에 오는 25일에 열릴 재판 이것도 가능했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은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아니에요. 검수완복을 해가지고 김건희를 기소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검수완복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김건희는요. 한동훈은 김건희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이라는 게 정적 죽이기에 활용된 것이 법입니까? 법은 만인의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김건희한테는 법이 아니잖아,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한동훈이는 이렇게 말을 해봤자 결국은 국민들 입에서는 그런데 김건희는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 수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 가서 휴대폰 뺏기고 그랬던 자들이 이제 와서 검수완복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제정신이 아닌 말이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정치입니까? 이건 정치를 떠나서 인간의 도리도 아닌 겁니다. 지금 이 판결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정합니까? 균형 있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검찰을 신뢰합니까?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런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은 계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애완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소하지 않아야 될 것은 기소하고 기소해야 될 김건희에 대해서는 기소행위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검찰. 이러니까 계검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자꾸 떡고물 떨어지는 떡이나 받아 먹으니까 떡검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하여튼 이번 판결로 인해서 김건희, 명태균으로 수세에 몰린 전국을 반전을 시켜 볼 생각인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과 김건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것은 따로따로 진행이 된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로 번진 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인사 개입, 이런 것들이 새로운 내용이 계속 폭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폭로가 되겠죠. 이준석이 지금 내관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이를 믿지 않습니다. 이준석이는 폭로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정권과 딜을 할 사람이지, 이를 폭로하고 밝혀서 국민의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계도 없고 의협심도 없는 한낱 쪼무레기 개장수에 불과한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가진 카드는 있을 것이다. 결국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번진 이 사건도 가장 먼저 기자에게 이 녹취록을 들려준 사람도 이준석이다. 그러면 이준석은 본인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한테도 개장수기 때문에 별로 기대는 않지만 좀 그렇게 제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반드시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은 밝혀질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 세력에게는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문제를 지난 9일에 CBS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특종이었죠. 특종. 그런데 그 기자의 휴대폰이 압수당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그 취재한 기자의 핸드폰을 강탈해 갔다, 이런 이야기죠. 윤석열이가 골프 친 걸 보도하니까 그 기자를 휴대폰을 강탈해 가고 입건했답니다. 뭘로? 건조물 침입죄랍니다. 골프장에 들어가서 기자가 취재하면 건조물 침입죄가 됩니까? 정말 CBS 노조가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다. 전무후무한 와이프 정권, V0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기막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릉 골프장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들어갈 수 있고, 요즘 단풍철이다 보니까 단풍 사진을 촬영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취재해서 보도한 CBS 기자에 대해서만 핸드폰을 강탈해가고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을 했다? 전두환이가 한 수 배워야 되겠어, 윤석열이한테. 전두환이 이 새끼는 이거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나쁜 놈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수많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러진 않았어. 다른 시민들이 다 들어간 데를 건조물 침입죄라는 걸로 해가지고 기자를 입건을 합니까? 백주대낮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도들이나 할 일들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기자를 상대로 자행했다라고 CBS 노컷뉴스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묻는다. 윤석열의 골프가 그리도 당당했다면 당신들은 왜 트럼프와 라운딩을 준비했었다는 웃기는 해명을 내놓았는가? 네. 사기쳤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거 걸리니까, 골프 친 거 걸리니까, 아니 트럼프 당선이 되니까 외교 준비 때문에 트럼프와 골프 치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라고 개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지난 8월부터 계속 골프를 쳐온 것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대통령실이 그랬거든요. 또 그 보도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예견해서 미리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건 몰랐잖아요, 솔직히.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아. 혹시 어느 무당이 알려줬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골프 연습하세요 그랬나요? 트럼프와 외교가 중요해서 골프를 쳤다? 개가 없을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외교는 지금
윤석열 국정의 외교는 없습니다. 일본과의 친교만 있을 뿐이죠.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현주 의원이 밝힌 내용이 있어요. 윤석열이 성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날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장남이 빌드업 코리아 2024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죠. 그러면 성남과 강남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주니어는 강남 코엑스에 있는데 윤석열은 성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골프보다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는 게 훨씬 더 큰 외교 아니냐? 혹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온 걸 몰랐나? 또 연락이 안 됐나? 혹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것이 중요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던데 아마 대통령실은 트럼프 주니어가 온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외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리고 무당이 만나라고 해야 만납니다. 근데 어느 무당이 그 트럼프 주니어가 누군지를 몰랐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걸 안 알려주니까 골프나 치자. 에? 국제 정세에 감도 없고 외교도 뒷전이고 오직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에만 주력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윤석열이다. 그 모습을 여실히 이번 골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을 무당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저 파란 잔디밭이 오늘은 참 거기 가면 귀인을 만나겠네요. 거기 가면 참 좋은 일이 있겠네요. 라고 말하니까 혹시 잔디밭 보러 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좋아하고 김건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주술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뭡니까? 신을 통해서 이타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타가 뭐예요? 남을 이해하는 거야, 남을 이해하는 거. 근데 주술은 뭐예요? 남을 죽이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주술입니다. 내가 잘 사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다른 놈들은 다 뒤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게 주술이야. 주술에서 국가의 이익이 있습니까? 집단의 이익이 있습니까? 사회의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 사회의 이익, 집단의 이익이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주술은 종교가 아니다. 다 사기꾼 새끼들이다. 어디 가서 점 보고 어디다 무슨 동쪽으로 가야 좋다, 서쪽으로 가야 좋다,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남쪽으로 가라 그러지. 광주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라 할 것이고 서울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라 해. 그러면 남쪽이 왜? 강남 아니야, 강남. 그런 거 몰라? 이 등신들아. 주술이 별겁니까?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왜 쓰고 나왔냐 하니까 이웃집 할머니가 해줬다고.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거 유승민 의원이 그때 유승민 후보가 제기를 했고 윤석열은 이웃집 할머니가 써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써준 게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징역 몇 년이 나와야 됩니다. 징역 3년은 나와야 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재명은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징역 1년 나오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밥 먹는 정도가 아니지, 거짓말을 숨 쉬듯이 하는 이런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마누라는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고 도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런 쓰레기 정권, 주술 정권, 무당 정권인 겁니다.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거,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 원을 쓰게 한 거, 이게 바로 주술사, 무당들의 조언 아니었습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뒤진다고요? 명태균이가 그랬다면서 청와대 들어가면 뒤진다고. 청와대 들어가면 뒤진 게 아니라 국정을 잘못하면 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다 마칠 수도 없지만 설령 마친다 하더라도 이들은 뒤집니다. 명태균이가 말했잖아. 뒤진다고. 나는 그래서 명태균이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돌려주는 거예요. 청와대 들어가면 뒤진다고?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혈세 수천억 원을 써가면서 용산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고 해? 미친 거죠, 이거. 에? 이게 완전히 다 주술국가 아닙니까?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2,000명 어디서 나왔어, 이거?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근거가 있으려면 2,000명이면 됩니까? 근거 대라가니까 회의록도 없어, 회의록도. 왜 2,000명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면 어떤 주술사, 어떤 무당이 알려줬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근데 이런 정황이 또 하나가 더 포착이 됐죠. 한겨레 21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정치적 고비에 처할 때마다 거치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다라는 명리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유모 씨입니다. 유땡땡 씨. 야, 근데 유땡땡 씨가 이렇게 말했어.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김건희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한 7, 8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명품백 사건이 터졌을 때 김건희가 텔레그램, 그러니까 지워지는, 며칠이 지나면 폭파되는 지워지는 텔레그램으로 물어봤답니다. 저 감옥 가나요? 저 감옥 가나요? 야, 잘못했으면 감옥 가는 거야. 그것을 주술사 무당한테 물어보냐? 아, 이 사람은 명리학자지. 명리학자한테 그걸 물어보냔 말이야. 어? 그러니까 명리학자가 그랬답니다. 지금은 기운이 좋아 안 간다. 지금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금은 기운이 좋아 안 간다. 자, 그럼 언젠가 기운이 떨어지면 너는 감옥 간다. 이 잡X야. 라고 명리학자 유모 씨가 이야기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안 간다. 네. 나도 그런 말은 하겠네. 대통령 마누라로 있는데 지금 가겠냐? 지금은 안 가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모 씨가. 김건희가 지혜롭지 못해서 본인 등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천공, 건진, 명태균 이놈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나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내 조언만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들 이야기를 들어서 망친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건희는 그동안에도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중요 인사 이것에 대해서 사주 이런 걸 봐가지고 채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 역술인들에게 의존을 해서 김건희가 이 국정을 결정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죠. 무당 정권, 윤석열 무당 정권입니다. 예, 정말 피곤합니다. 이 나라에서 살기. 예? 나라가 어쩌다가 이 무당, 점쟁이, 역술인 이들의 나라가 돼버렸는지 정말 좀 사람이 국정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저런 것들은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가가지고 부자간장 때려 붙이면 그게 낫습니까? 좋아집니까? 아이고 정말 썩어도 적당히 썩어야지. 에? 감옥 가야 되는데 에? 지금 운이 좋아서 안 간다? 운이 좋으면 안 갑니까? 감옥을? 죄 지었으면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감옥 가는 걸 왜 명리학자한테 물어봅니까? 에? 지은 죄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정말 싸구려, 천박 이 단어를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싸구려 정권, 이 천박한 정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모 씨한테 명리학자한테 나 감옥 가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감옥 갈 짓거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 자백하는 거야. 이런 더러운 나라가 지금 돼 있다. 이러면서 무슨 사법 정의를 이야기하고 국정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뭐 트럼프와 외교를 위해서 골프를 쳤다고 이런 사기만 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고 슬픈 일이다.